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입목할 차례고요. 입목은 호랭이죠. 저예요. 입목은 실제로 봄의 시작이면서 목국의 시작, 그리고 역마살이면서 지지의 생왕고 중에서 생지에 속하는 에너지입니다. 지지물상으로는 한번 볼까요? 새싹이 돋아나는 기운. 이게 위에서 항공샷으로 찍어서는 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재생되는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새싹이 돋아나고 있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시기. 축토까지는 뭔가 속에 품고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분출하기 직전에 꾹꾹 억누르고 있는 에너지였다면 잎목에는 이렇게 새싹이 실제로 땅을 뚫고 나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간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간목은 소나무고 을목은 꽃나무, 덩굴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간목은 큰 나무, 을목은 작은 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간목이 먼저고 을목이 나중이잖아요. 간목은 수에 가까운 기운, 을목은 화에 가까운 기운. 그래서 아기로 치면 간목이보다 신생하고요. 을목은 조금 자라난 소년, 소녀예요. 청소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미 뭔가 세상에 대한 적응을 끝낸 조숙함을 겸비하고 있는 기운이죠. 근데 간목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천둥벌거숭이,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생명력이 왕성하고 지지로 내려오면 간목이 잎목이고 을목이 묘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간목과 잎목의 물상은 소나무는 이제 나중이죠. 술을 다 소화하고 난 뒤에 을목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쑥쑥 커나가는 기백을 표현하기 위한 물상이라면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는 땅을 뚫고 나오는 폭발적인 힘, 지금 막 태어난 생명력이라는 의미에서 새싹이라는 물상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물상, 얼어붙은 축토를 뚫고 나오는 새싹의 패기, 기백, 기상, 직진성, 앞으로 쭉 나가는 기운. 을목, 묘목은 옆으로 퍼지면서 확장돼가는, 넓이로 성장해가는 기운이라면 잎목, 간목은 위로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 직진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기운입니다.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아주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 안에 실제로 기상을 하세요. 이때부터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목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 목을 용신으로 쓰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목 기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개운법이죠. 뭐 집안에 화초를 많이 기르고 큰 나무를 많이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사실상 훨씬 내 몸에 잘 배어들게 체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습관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목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 이때부터 우리의 몸은 실제로 깨어나고 있다. 계절로는 봄 중에서도 초봄, 2월에서 3월 초까지를 입목의 시간으로 보고 이 2월 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춘이 있죠.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축토 설명드리면서 이제 입춘부터 그 해의 시간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입추라고 설명드렸었더라고요. 이것은 실수. 자, 방위는 북동쪽. 왜 북동쪽이냐면 북쪽 수의 영역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북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목은 목의 방향인 동쪽 중에서도 수의 방향인 북쪽으로 걸쳐 있다. 그래서 북동쪽입니다. 12지신 호랑이, 방합은 인묘진. 이걸 계속 그리게 되네요. 인, 묘, 진. 이렇게 쭈루룩 목국의 가족끼리 동맹을 맺는 거죠. 그렇다면 삼합을 유추해 봤을 때 잇목의 지장간 안에는, 자, 지장간이란 건 어떤 거냐면 지지는 천간의 기운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 안에 어떤 천간 기운들이
담겨 있느냐, 글자마다 그 차이들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지장간을 주제로 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임목 안에는 무, 병, 갑이라는 천간 기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는 지난 계절에서 건너온 기운이고요. 병화는 임목이 지향하는 기운,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 목표점을 조준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목은 생왕지 중에 생지에 속하면서 생지는 무언가 시작하는 기운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잖아요. 진취적인 기운. 그 중에서 임목은 병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운이라는 거죠. 지향점. 그리고 간목은 본기라고 해서 실제로 천간의 기운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껍질 같은 거예요. 싱크로율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천간에 간목이 있는데 지지의 임목을 보면 록을 만났다고 하죠. 그 뿌리를 만났다. 가장 힘이 크게 되는 뿌리를 만났다. 물론 천간에 병화가 있고 지지에서 임목을 만났어도 임목 안에 이렇게 병화라는 천간의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목도 충분히 록이 돼요. 병화의 뿌리. 그렇지만 가장 힘이 센 병화의 진짜 뿌리는 사화가 되겠죠. 병화의 껍질이 사화니까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기운인 사화가 1순위로 힘이 센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임목이 2순위로 힘이 센 병화의 뿌리가 되겠죠. 그래서 임목 같은 경우 천간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 간목의 기운이 된다는 거. 그렇지만 간목이 아니라 천간에 병화가 있다고 하면 임목은 그 또한 병화를 생하고자 하는 큰 욕망을 품게 돼요. 아, 저 화를 내 몸을 태워서 생하리라. 화를 지원하리라. 저 불을 크게 하리라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삼합은 어떻게 될까요? 인오술. 어떻게 된 구조냐? 임목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화의 정점인 오화를 찍고 요렇게 화국을 마무리하는 술토에 수렴된다는 거. 여기서 마무리. 그래서 임목의 삼합은 인오술이다. 오화의 삼합도 인오술이고 술토의 삼합도 인오술이겠죠. 그래서 모든 합의 중심은 중간에 왕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합에서는 왕지가 묘목이었고 삼합에서는 왕지가 오화로 바뀌었죠. 그래서 임목이 묘목을 만나면 목국 안에서의 목기를 가진 친구들끼리 뭉치는 작용을 한다면 임목이 오화를 만났을 때는 화의 에너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속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화는 발산하는 거고 팽창하는 거죠. 더 크고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포부입니다. 임목의 특징, 기지개. 한기가 감도는 새벽. 자, 기지개의 완성은 목생화예요. 목으로 쭉 이렇게 길을 펼쳐서 화로 쭉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해내는 것. 그게 기지개거든요. 기지개를 켜기 위해서는 손끝으로 이렇게 쭉 길을 밀어 보내야겠죠. 그런 운동성을 기지개로 보고 기지개를 켜서 시원해지는 느낌, 이완되고 순환되는 느낌은 목에서 화로 가는 것, 목생화에서 완성된다는 것. 그래서 임목은 늘 화를 보고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는 한기가 감도는 새벽,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 생명이 깨어나고 여명이 감도는 시간, 뚫고 나오는 힘, 축토까지 스프링이 억눌려 있었다면 이제 임목의 시간이 오면 핑 이렇게 뚫고 나오죠. 새싹으로. 돌파력, 기계. 성격은 어떠냐면 느긋한 듯 보이지만 갑자기 서두르는 편, 성급함, 조급함, 막 화도 갑자기 내요. 임목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화내는 게 임목의 기운이에요. 임목이 결코 온도는 아직 높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2월이잖아요. 그래봤자 2월은 아직 추워요. 아, 그냥 입춘이구나. 지금부터는 봄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막 따뜻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겨울의 차가움과
느긋한 속도, 느긋하기보다는 느릿한 속도, 그런 것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의 모습에서 크게 뭐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임목은 어쨌든 뚫고 나오는 힘이잖아요. 어디선가는 저 양지 바른 곳에서 새싹들이 뽕뽕 깨어나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서두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임목의 특징이긴 해요. 좀 급하다. 사실 모든 생지가 인신, 사해. 이게 이제 생지이면서 역마살의 기운이잖아요. 급해요. 뭔가 건수만 보이면 뛰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임목은 병화만 보면 뛰쳐나가려고 하고, 신금은 수만 보면, 임수만 보면 뛰쳐나가고, 사화는 경금, 해수는 간목, 이렇게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가 눈에 보이면 당장 뛰쳐나가는 성질, 이런 것들이 생지의 근성이기 때문에 모든 생지가 사실 급해요. 그래서 임목도 급해요. 근엄한 듯 순진하고 진지한 듯 경솔하다. 오묘한데 정말 이것만큼 임목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근엄해 보이는 기운인데 사실 임목은 새싹이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호기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감으로 움직이고 뭔가 명분에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임목이거든요. 뭔가 묵직해 보이고 무게 있어 보여도 실제 이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순진하다는 것. 진지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별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경솔하다. 실수를 많이 한다. 임목이 강한 남자친구의 경우 어떻겠어요? 뭔가 공감과 이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의 생각과 의욕에 앞서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뭐 그런 것들을 주기 척척 잘 맞는 커플이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주가 굉장히 차분하고 축축 처져 있어서 이런 생기가 필요한 분이시라거나 그러지 않다면 굉장히 뭔가 싸움의 빌미가 될 만한 곤란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그러면서도 임목은 또 까칠하고 깐깐하고 잘 타협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유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고지식하고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상대방 사주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 수를 잘 끌어내줄 물길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궁합일 수 있어요. 임목은 12지지 중에서 수를 가장 잘 끌어내는 글자거든요. 수탕기호라고 해서 이게 사실 한자로 써야 되는데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수가 많을 때는 호랑이를 올라타라고 하는 사주 용어예요. 명리고서인 적천수에 나온 이론이고요. 어떤 분들은 수일간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일간을 떠나서 사주 원국 내에 수가 많은데 수가 많으면 습해지잖아요, 사주가. 그 습을 가장 잘 다루는 글자가 임목 호랑이입니다. 천간으로는 당연히 간목이 되겠고요. 임목이 있으면 어떤 걸 잘하는가? 기획, 설계,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 출판업 이런 것들과 인연이 있다. 목기운 자체가 기획과 설계, 창의적인 일들이거든요. 나무를 다루는, 종이를 다루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출판업이랑도 연결이 되고 새로운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생의 어떤 과업들은 수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새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임목은 화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화 자체가 가장 에너지 중에 밝고 크고 확장되어 있는 기운이죠. 가장 사회성이 좋고 가장 야심이 크고 뭔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내용물이 얼마나 견고하고 잘 짜여져 있는가를 떠나서 이 세상을 대하는 욕구가 가장 큰 기운이 화예요. 그 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임목은 명예나 권위, 인기, 승리 이런 키워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야심이 크다. 사랑을 갈구한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 이런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입동이 지나고 을해월이 시작됐죠. 을해월부터는 을사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그냥 막 이것저것 시작은 해봤는데 잘 마무리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됐던 일들 그런 것들 이제 다 털어내시고
을사년의 화해의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갑진년에 벌려놓은 일들 값지게 잘 마무리하시고 포기할 거는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래도 추려서 갖고 갈 것들은 최소화해서 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묘목으로 뵐게요. 안녕.